첫 번째 연사는요, 김영 선생님입니다. 덕터 김은 한국에서 내과 전문 공부를 하셨고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2000년에 호주에 이민 오셔서 일반 GP 공부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필드 레드마야 메디컬 센터에서 16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토픽은 노인 우울증에 대하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증상에 대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신체적 증상이에요. 제일 흔한 것이 수면장애인데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소화장애, 두통, 입이 마르고 만성 통증이요. 피곤하시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우울증의 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기억력이 좀 나쁜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시고, 그런데 기분을 보자면요, 누구나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런 위에 있는 1, 2, 3 그 세 번째 그 증상이 섞여 있는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을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아주 흔한 건데 가벼운 우울증은 한 20, 30% 정도요. 20 to 30%. 그리고 심한 우울은 한 10%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자면 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반응성인데 시니어 분들은 이 반응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친구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본인이 건강을 상실하셨거나 암이나 뭐 만성 통증 등으로 그 외에 큰 게 뭐 돈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유명한 좋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가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오시는 거고, 세 번째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울증으로 인한 그 약물에 대해서는 주로 이 세로토닌을 채워주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시니어 우울증이 이제 같이 다른 질환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진단이 굉장히 늦게 되어지는 수가 있고, 또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창피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고 싶어 하시고 좀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조금 우울하시기 쉬운 성격들이 있으시죠. 스스로를 좀 자책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리고 좀 고집이 세신 분들에게 자주 오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면 꼭 우울증을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죠. 우울증하고 다른 질환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리고 만성 통증, 갑상선 기능 저하 등입니다. 같이 있기도 하고 이런 병들이 이제 이런 병들이 우울증으로 이렇게 그게 잘못 카테고리 아니 그렇죠. 같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에는 항상 이렇게 자살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살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쭉 적어 봤는데요. 옛날에 뭐 그런 경력이 있었던 분, 병력이 있거나 그리고 암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이나 그리고 특히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록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 우울증 진단하는 표가 있거든요. 근데 본래는 한 30개 표인데 30개가 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축소형으로 해서 15개 정도를 써서 이 15개 중에서 한 5개가 이제 본인에게 해당이 되면 우울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삶이 공허하신지,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염려를 하시는지, 뭐 그냥 are you happy? 행복하신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인 15개 중에 대표적인 5개인데요. 이런 식으로 5개가 이게 15개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우울증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치료를 보면 이제 가족 친지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못하는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우울증을 찾게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뭐 특히 치매라든지 그런 거는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심리 상담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 그룹에서 이제 우울증 약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해보시자고 하면 대개는 물어보시는 말들이, 중독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굉장히 시작하는데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수면제 있잖아요. 뭐 스틸록스라는 수면제라든지 뭐 테마제팜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이 중독이 많이 되시고, 이 우울증은 중독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돼서 평생 드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이게 저희들이 많이 써놓은 것에 보면 뭐 다 잡히는 게 시니어 우울증과 그리고 수면 장애가 같이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츄랄린 약을 쓰는데, 이제 이거는 우울 말고 뭐 염려증, 뭐 범불안 장애 같이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스트랄린 약은 오전에 드시고 차차로 작은 양을 쏘면서 차차로 늘려가시면 좋은데, 보통은 약을 드신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지를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메시끓이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있지만 꾸준하게 드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드시다 보면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잘 효과가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70대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한 7, 8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뭐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셨고 수술 경과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기가 힘들으셨는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건강염려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울증의 3가지 증상이, 첫 번째는 기분, 두 번째는 신체 증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 능력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그 신체 증상이 이분이 전부 다 나타나셨어요. 수면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밥맛이 없고, 뭐 소화가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검사를 쫙 다 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드린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분이 병원에 너무 자주 오시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심스럽게.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항우울증을 좀 써드려서 양을 조금씩 늘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이 우울증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분은 그 자제분이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날리고 부모님 재산까지도 다 날라간 그런 상황이 되고, 자제분이 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셨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심리 상담을 연결해 드렸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심리 상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런 대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이제 세 번째 여자분은 당뇨, 고혈압, 신부전, 폐동맥 고혈압 이렇게 다 있으신 분인데, 혈압이 200까지 자꾸 올라가서 응급실을 아주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응급실에서 퇴원한 그 기록이 계속 날라와서 제가 이제
심장 전문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그분이 이제 아주 경험이 많으신 심장 전문의신데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이 폐동맥 고혈압은 주로 우울증, 염려증이 많은 분에게서 자주 오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아마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의도 똑같이 두 사람 입을 맞추어서 본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항우울증 약을 썼습니다. 썼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지금은 한 6개월 전에 마지막에 응급실에 가셨고 최근에는 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습관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만성 질환이 있으면 잘 처리하고 처리가 잘 안 되면 이것이 처리하고 관리가 안 되면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 반응성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처리를 해드리는 게 좋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좋은 음식 잡수시고 그리고 운동인데 운동이 저기 뭐 영어로 말을 하면 exercise is very strong, strongest antidepressant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가 운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연세 드신 그 시니어 분들이 만성 통증이 있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절이 안 좋아지셔서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들 그러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운동을 하셔서 이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병합하셔서 아픈 관절의 근처에 있는 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되시고 그리고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수술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햇빛 쐬기 10분 이상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 참여하시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고 신체 활동하시기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등등 그러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 예. 컴퓨터하고 뭐 카톡한 이런 것들, 피아노 뭐 이런 거 무엇이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배우면서 머리를 쓰시는 것이 우울증이나 뭐 치매나 다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는 친절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같은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그 하루가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면서 제 오늘 말은 마치겠습니다. 예, 글쎄 복습하죠. 뭐 기분이 네. 치워져.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잘 울어요. 예.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체적 정상,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런데 주로 잠을 자기가 힘들고 자주 깨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고 그리고 나쁜 꿈을 꾸고 그리고 그의 온갖 증상 다 있어요 보통. 예, 밥맛이 없다, 머리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변이 안 나온다, 입이 마르다, 그죠? 만성 통증, 피곤하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결정하기가 힘이 들고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것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예, 조금씩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또 세 가지 세로토닌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약을 쓰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성 우울증 이게 참 사실은 힘들죠. 이런 게 예, 잃어버리고 났으니까 예, 남편이 죽었다, 뭐 친구가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그죠? 예, 본인이 지금 암이 걸렸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신데 어쨌든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 그다음에 원인은 잠깐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나이가 들어가시면 암도 많고 그리고 다른 많은 병들이 겹쳐 있으시기 때문에
우울증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는데 제일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를 다 하고 이제 겨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처음부터 생각을 좀 해드리는 것도 참 괜찮겠다. 예. 무슨 병이 있으면 그 병에만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하잖아요. 암만 치료하면서 그 환자의 멘탈은 차라리 안 돌봐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있는 그 한국이 좀 쉐임 칼처잖아요. 뭔가 있으면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치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안 알리려고 그리고 말 안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호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호주 칼처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여기 호주 사니까요. 조금 오픈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래요. 저기 지금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좀 받는 게 어떠겠냐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네. 질문, 질문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의 우울증 차이가 있나요? 남자와 우울증이, 여자. 예, 뭐, 증상 같은 거가.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다고 의심되면 제일 먼저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 야,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참 이상하게 제 경험에 의하면요. 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수명도 짧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짧고 그리고 적응 능력도 짧고 좀 여자분들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배우자가 관계가 좋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식물처럼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요새 또 이상한 게 보면 그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집안에 모든 결정권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그 부인의 그 결정 같은데 이렇게 의지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봐서 제가 데이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회가 또 나오면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얼핏 드는 생각은 남자분이 조금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자분들보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수다도 조금 일반적으로 좀 적고 좀 더 오픈 안 하는 걸로 일단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술 약물 중독 이것도 남자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새는 여자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음, 한국 커뮤니티에도 술 약물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예, 그래도 조금은 더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번에 만날 때 조금 더 데이터 조사하고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노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네. 어머님이라든지 뭐 친척분이, 주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의사를 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게 가장, 지금 음, 지금은 제가 일단 보면 그 네. 우울증이 있다라는 게 저분이 우울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울증 체크하는 표 있었잖아요. 네. 점수를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음, 15점, 또 큰 거는 30점이 있거든요. 쭉 해서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음, 대충을 알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리 그 사이콜로지스트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또 검사하는 게 또 있으세요. 그렇게 네. 해서 이분의 그 멘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생각. 그럼 선생님 혹시 그 우울증을 체크하는 15가지 질문을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전송해드리면 한번 네, 참고해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약간 5분 남아서 우울증이나 화병이 차이가 있나요? 화병이라는 거는 왜 한인분들에게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네. 우울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뭐 그 화병이라는 거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네. 어머니들 세대에 쓰시는 말이잖아요. 음, 쓰시는 말인데 그 뭐냐 막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도 못하시고 현실 속에서도 해결도 못하시다 보니까 그게 내인화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이제 가슴이 통증이 있고 지금 만성 통증이나 그런 식으로 간극의 그게 화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현대말로 하면 우울증, 염려증 그런 뭐 패닉이나 뭐 그런 거를 옛날 말로 하면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예, 지금은 이제 하나만 더 할까요? 노인 우울증으로 인지 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치매인지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치매가 겹쳐가지고. 겹쳐서 이것이 네. 우울증인지 치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예나 스님 다음 음, 토픽이 저기 치매니까. 치매거든요. 치매에서 네. 말씀을 하실 텐데 음, 그 요새 참 이상하게 이 코비드 지나면서요. 네. 저기 참 저기 치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 깜짝 놀랄 정도로 치매가 많으시고 그리고 그 지금 시니어들께서 우울증도 많으십니다. 그전에는 저한테 오셔서 아주 활발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나 귀찮다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저한테 잘 하시던 분이 그냥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게 다 검사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음, 한국 그 저기 미니 멘털 테스트라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30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얼마 그 기억력 메모리 테스트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음,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이센셜하게 아주 뭐 그걸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지만 그 메모리 테스트 그걸 해보시고 그리고 우울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울증 또 체크하는 걸로 또 해보시고 이제 음, 그런데 대개는 그 치매가 오시게 되면 우울증 그런 걸 질문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못 하시고 예. 네. 그러면 더 자세한 또 질문은 허예나 선생님의 그 치매 관련 강의 듣고 그리고 또 기회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선생님. 선생님 네. 잠시만요. 손 드신 분 있으면 화면에 혹시 아,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건지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손 드셨나요, 혹시? 제가 예. 하는데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 안 오케이. 하시니까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김영세님 이제 스크린 쉐어 스탑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허연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연사는요, 허예나 선생님이고요. 예나 선생님은 호주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초기 의학 공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시고요. 그 후에 호주에 오셔서 노인과 전문 공부를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치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그러니까 윤중병원 바로 건너편에서 개인 병원도 운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김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연관이 되는 토픽이죠. 치매. 누군가 뮤직을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음악은 꺼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치매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 치매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는데 과연 치매란 이제 물론 후천성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두뇌가 다 발달이 되고 어른 그 레벨로 된 후에 그런 뇌세포에 어떤 손상이 와서 발달이 되는 그런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기능 장애가 점점점 진행이 돼서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그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지 기능 장애란 어떤 거를 말을 하냐면 보통 이제 기억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에 김영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 능력, 계산 능력, 집중력, 시공간 지각력, 판단력, 집행 능력 등등 또 사회 인지 기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사니까 호주 자료를 조금 뽑았는데요. 지금 현재 호주에 살고 계신 분 45만 명 정도가 치매로 이제 진단을 받고 살고 계세요. 저희가 한 호주에는 250만 명인데 그중에 45만 명이면 꽤 높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65세 이상인 호주 분만 봤을 때는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호주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분마다 한 명 이제 새로 진단을 받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치매가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치매가 그래도 가장 큰 장애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치매가 있으신 분을 관여하시는 분들이 한 120만 명 정도 되시고 또 이 치매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 있죠. 이 나라에서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에이지케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49억 달러, 호주 달러로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들이 2060년대는 이 의료 비용이 그러니까 치매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한 83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치매라는 게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초마다 한 명씩 새로 진단을 받는 셈이 되고요. 20년마다 그 치매 진단을 받는 숫자가 2배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컨디션 중에 하나가 치매죠.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치매 원인 또는 치매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가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70%. 그 다음에 흔한 건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뇌혈관이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여러 가지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상이 돼서 우리 뇌 세포에 그 옥시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 세포가 손상이 돼서 오는 그런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종류 치매는 이 두 가지보다는 좀 드문데요. 이제 루이 바디 디멘샤 또는 파킨슨 때문에 오는 치매 또는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기타 치매 원인은 이제 첫 번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고 비타민 B12 결핍증이 있으셔도 치매 증상이 오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피검사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체크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흔한 게
알코올 이제 중독이거나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제 뇌세포의 손상이 알코올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서 알코올 related dementia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거는 뭐 뇌종양이나 뇌수두증이라고 해서 뇌수두증은 그 우리 뇌 안에 뇌수액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활발하게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고 뇌수액이 많아져서 이제 뇌세포를 눌러서 이제 손상이 오는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뇌종양이나 뇌수두증 같은 경우는 뇌 사진을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치매 어세스먼트를 받으실 때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뭐 CT나 MRI 이제 많이 보내드리고요.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치료 방법이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뇌부 외상, 그러니까 외상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치매로 치매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울증이 심하게 오셔도 이제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아서 검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알츠하이머 병이 아무래도 가장 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알츠하이머 병이 없으신 그 정상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뇌고 오른쪽은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분의 뇌인데 확실히 그냥 보기만 해도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있으신 분들은 뇌의 부피가 훨씬 작고요. 그리고 또 뇌 사이사이에 그렇게 홈이 파진 그것도 훨씬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냥 보셔도 당연히 뇌 세포가 훨씬 작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림인데요. 왼쪽은 정상인, 오른쪽은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알츠하이머는 그 뇌에 두 가지 프로틴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밀로이드랑 타우 프로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뇌세포 사이사이에는 아밀로이드 프로틴이 잔뜩 끼게 되고요. 그 뇌세포 안에는 타우 프로틴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는 병입니다. 이거는 진짜 현미경으로 뇌세포를 들여다본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브라운하게 크게 있는 게 아밀로이드 프로틴이고요.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요게 뇌세포거든요. 뇌세포 안에 타우 프로틴이 이렇게 잔뜩 쌓여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알츠하이머가 걸리실 그 위험성이 더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가족력도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85세 전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 증상이 오셨던 분이면 본인이 치매가 올 확률이 10%에서 30% 더 많아
진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가 2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니까 85세 전에 증상이 오시면 자기가 걸릴 확률이 거의 3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자료인데요. 만약에 그 가족분들이 치매가 85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거는 잘 걸릴 확률이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건망증이랑 노인 건망증이랑 또 경도 인지장애라는 전화를 그때 몰라서 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딴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뮤트 해주시고요. 네.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건망증은 자연히 다 누구한테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뇌의 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게 그건 자연적인 당연한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normal aging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좀 더 심해서, 그러니까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지 기능에도 이제 그 지장이 오면 그때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랑 치매랑 다른 점은 치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지장이 오면 그때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신데도 뭐 평소에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뭐 혼자서 돈 관리도 잘 하시고 운전도 잘 하시고 아니면 퍼블릭 트랜스포트 또 잘 뭐 타고 다니시고 뭐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으시면 그때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증상을 봤을 때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건망증은 그 사건의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 그 디테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중요한 뭐 가족 모임에 갔었는데 뭐 건망증은 거기서 뭐 뭘 그러니까 자세히 뭘 먹었지,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건망증이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치매는 거길 갔었나? 그거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건망증은 옆에서 누가 힌트를 이렇게 주면 왜 거기 그거 먹었잖아. 그러면 맞다. 이렇게 그럼 금방 기억을 하세요. 근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거는 치매는 아예 그 기억력을 담을 수 있는, 스토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건망증은 그 기억은 그러니까 뇌에 다 저장은 돼 있는데 그냥 그 retrieve 할 수 있는,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지셔서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힌트를 주셨을 때 기억을 잘 잘 하시면 그거는 건망증이고, 근데 이제 아예 기억이 없으시면은 치매 증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건 괜찮은지 그걸로 봐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치매는 다른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행동 정서 증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격이 좀 변하셨어요. 성격이 바뀌셨어요.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좀 점잖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성격이 조금 더 뭐 난폭해지셨다든지 화를 되게 잘 내시거나 뭐 그런 걸 느꼈을 때 우리가 치매 증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망상,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가장 흔한 망상은 남을 의심한 거, 누가 내 거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없다고 듣고 못 찾는데 그거를 남이 훔쳐간 걸로 이제 믿고 계시는 그런 망상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 누가 이제 또 막 누가 도와주러 케어러 같은 분들이 이제 집에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물건을 막 훔쳐가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면 알츠하이머의 치료, 약물 치료가 몇 가지 나오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약물 치료, 이 약들은 인지 기능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100% 다 도움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 중에 1명은 그 약이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4분 중에 1명은 약을 드셔도 계속 증상이 점점 악화되시는 그 치매가 계속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이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게 그 행동, 정신 증상에 좀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행을 이렇게 늦추게,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잃었던 기억력이 갑자기 막 확 좋아지시거나 그 전처럼 이제 인지 기능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고요. 근데 그 메인 골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치매 진행을 이제 늦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 지금 나온 약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밀로이드나 타우 프로틴이 쌓이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그거 자체를 막는 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서 약이 나올 듯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약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뇌신경 세포 자체의 그 변성은 아직 막지는 못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약을 그러니까 tolerate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없으셔서 꾸준히 드시면 그래도 그 진행이 이렇게 약을 안 드시면 좀 진행이 조금 빠르게 되시는데 약을 드시게 되면은 조금 느려지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매 end stage,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소변도 좀 가리기가 힘들어지시고 그렇게 되면 집에서 가족분들과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이제 너싱홈에 가시고 하는데 그 단계가 오면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오는 거를 조금 더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치매 예방은 일찍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40대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뇌혈관 손상을 방지를 하는 거죠. 예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다시피 고혈압이 있으시면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 얼른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또 비만, 과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당뇨도 얼른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담배를 만약에 피시면 끊으세요. 담배는 뇌세포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MRI, 이제 브레인 MRI인데요. 보시다시피 뇌혈관 손상이 오신 분,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살짝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뇌혈관 손상이 오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점점점 심해지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맨 오른쪽은 거의 뭐 정상적인 뇌세포랑 뇌혈관 손상이 온 뇌세포가 반반 거의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한 손상이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청각장애 상실 써놨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시면 보청기를 얼른 하셔서 이거를 잘 듣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잘 안 들리시면 대화 소통도 잘 안 되시고 언더스탠딩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도 얼른 고쳐서 보청기를 하셔서 좀 대화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치매 예방에 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아까 김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랑 비슷하게 운동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의 주당 3회 이상 매일 하면 더 좋고요. 또 사회활동, 그러니까 밖에 나가셔서 친구나 가족, 친척 또는 이웃을 만나셔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두뇌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독서가 됐든지 글쓰기, 뭐 요새 두뇌 게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그 치매 걸린 위험성이 30%가 높대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치매랑 식단에 관해서 리서치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엔 밸런스 다이어트, 그러니까 골고루 헬시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생선도 드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신선한 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오메가3 같은 그런 팻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히 골고루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시 이제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15분 정도, 40분까지 계속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일단 아시는 분이 말수가 확 정말 많이 줄어드셨고 yes, no 정도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도 한두 번 잃어버리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치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성 우울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허인한 선생님 아니면 김영 선생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김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울증에도 그 증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우울해요. 느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서 이게 우울증이면 우울증 치료를 얼른 받으시면 그런 그 인지 기능은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오는 치매 증상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세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치매 증상이 오는 건지 아니면 치매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사를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어떤 것 치료를 일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일단 병원에서는 치매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그 병원에서 사이키아트리스트 예.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울증인 것 같으시면 음, 이제 레퍼럴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김영 선생님은 이제 어, 그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김영수한테 가보면 김영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예.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울증만 따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만 따로 있기도 하고 두 개가 또 같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GP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니 멘털 그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울증도 체크해드리고 하거든요.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리고 가족들이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걸 다 참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컨퍼메이션 작업차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서 이제 제리아트리션에게 결국은 또 의견을 묻습니다. 이제 꼭 어떤 때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예나 선생님한테 보냈죠. 이제 보내서 컨펌을 이제 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치료를 할 때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GP가 똑같은 소리를 내야지 이게 효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여기 두 분 계시는데요. 크리스 박사님 계시고 이제 예나 선생님 계신데 GP들 왜 저렇게 뭘 잘 모르고 이렇게 쉬운 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요새가 조금 소사이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리갈리티가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커버하는 차원에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개가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GP 선생님을 만나서 어세서를 받으신 다음에 확인차 제리아트리션 선생님 또 만나셔가지고 지금 코리안 커뮤니티에 예나 선생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뵈니까 뭐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네. 해서 뭐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B12 결핍으로 치매가 온 경우 B12를 잘 보충해주면 치매가 치료가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나 선생님. 네, 네, 치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그 갑상선 체크랑 B12 체크. 네. 네, 예, 아주 좋은, 예, 간단하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최근 20년간의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도 치매 단계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치매 초기 때는 건망증 같이 오세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런 그래도 기억력이 꽤 있으신데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short-term memory라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아, 일을 먼저 잊어버리시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 그러니까 long-term memory,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학교를 몇 살 때 뭐 나왔는지 뭐 그런 것도 잊어버리시고 아주 심하신 경우는 가족분들도 못 알아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치매 단계에 스테이지에 따라 따라서 네. 다르다. 네. 예. 밸런스 다이어트에서 야채 40, 단백질, 탄수화물 25, 지방 10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칼로리에서의 퍼센트인가요? 아니면 질량의 퍼센트인가요? 네,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전문적인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질량. 네. 질량이요. 왜냐면 아무래도 칼로리로 봤을 때는 그 gram당 팻이 칼로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제가 보여드린 표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나온 표기 때문에 그 칼로리보다는 이제 질량을 더 기준으로 해서 나온 표고요. 칼로리까지 따지시면은 아주 고난도로 들어가시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이 야채 40에 킬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 같은 건 질량이 좀 되나? 네, 킬로그램 그 질량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접시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충 40%는 이제 야채나 채소. 그 부피와도 연관이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그릇으로 놓고 봤을 때 칼로리 대충 네. 크기와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채팅에 있는 질문은 다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요. 아무 질문이나 기탄 없이 해주십시오. 여기 노인병 전문의 선생님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다 이렇게 리퍼해가지고 막 스페셜리스트 약속 잡고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 선생님도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질문이나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답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다시 채팅에다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치매 진단은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리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미리가 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 경우에 치매나 그 시대에는 제대로 뭐 진단을 안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뭐 노망이 있으셨다 이런 기억이 있는 경우에 지금 본인한테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나한테는 어느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호주에서 가능한가요? 그런 진단이? 아무래도 치매 진단이라는 자체가 그 인지기능 장애와 또 그 장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그 경도 인지 장애와 그러니까 early dementia가 이제 조금 약간 borderline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early dementia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역시 시간을 놓고 우리가 딱 처음 봐서 이거는 경도인지장애 아니 이거는 early dementia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놓고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게 서서히 더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나라에서도 요새 펫 스캔이 이제 메디케어로 뭐라 그러죠? 그 서브시다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제 펫 스캔을 봤을 때 뭐 아무런 증상이 없으셔도 체인지가 있으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100% 치매가 또 온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증상이 없으실 때는 증상이 전혀 없으실 때는 그런 걱정을 하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예방 방법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기적인 운동, 뭐 사회생활, 그러니까 하고 그런 그 두뇌 운동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거를 피하시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저기 예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음. 스트레스하고 치매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환자 중에 50대 치매가 오신 그 어. 어느 저기 아, 어카운턴트였거든요. 아, 네. 어카운턴트. 네, 어카운턴트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음. 시어머니한테서 구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부모님한테서 또 그냥 버림받다시피 하셨고 이제 음. 그런 거 그러고 또 다른 얼리 데멘시아요. 제 환자 중에서 60대 초에 또 받은 다른 남자분 계신데 그분도 겉으로는 좀 착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신데 어떤 관계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는 빨리 있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치매가 오셨고 그래서 뭐 운동하시고 이제 그런 거 다 아시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있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스스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윤희님, 예, 아까 질문하시다 마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한 가지 또 질문은 현재로서는 일단 발병되면은 없애는 방법은 없고 그저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는 게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증상일 수 있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억력으로 봤을 때는 치매 증상은 그 사건이 있었던 일 자체를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힌트를 줘도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 안에 헤마라는 히포캠퍼스라는 그 스토리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력을 스토리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컨디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거나 그 사건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을 가장 유심히 먼저 보면은 그 치매의 증상을 볼 수 네, 있죠. 아무래도 기억력 증상이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오케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상시 머리가 자주 무겁고 두통이 있는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아직 리서치 결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아마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아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마이그레인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치매랑은 연관은 없으세요 아직. 연관이 있다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한 번 더 네, 얘기해요. 네. 예, 두뇌 운동하는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게임을 좀 타부시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모르는데요. 몇 가지 뭐 혹시 하실 만한 게임이 있으시면은 예. 두뇌를 한번 이용한 게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임이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화투 어떨까요? 화투? 네, 화투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박 증상을 있잖아. 뭐가 됐든 본인이 일단 꾸준히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재밌어야 되고요. 또 뭐가 됐든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니어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는 좀 힘드시지만 뭐 이렇게 퍼즐이나 뭐 수도쿠나 뭐 낱말 맞추기 이런 거를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제 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드나 화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는 바둑
이런 것도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도 좋고요. 뭐 이렇게 글쓰기, 일기 쓰기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예.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해도 네네네, 될까요? 해주세요. 예. 저는 저희 어머님이 심한 치매시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썼는데 아까 예나 선생님이 그 가족력도 중요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력이 있지만 좀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치매에 걸리지는 않는 거죠. 아, 그럼요. 그래서 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치매 예방 그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안 걸리겠죠? 그럼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게 가장 두려웠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가족력이 있으셔도 뭐 100%는 아니고요. 한 뭐 10%에서 30%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나머지는 나머지 70%는 안 걸릴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연애 선생님이 그 가족력이 있어도 그 어머님, 아버님이 치매 발병이 85세 이후면 그게 네. 가족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노화의 증상인 거니까 특별히 이게 runs in the family, 가족력이 되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렇죠. 네, 85세 저기 80세 이전에 발병하셨어요. 아, 네. 예. 네. 그럼 그래도 가족력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7월 27일에 다시 호주 한인의사회 강좌가 있습니다. 똑같이 줌으로 하고 똑같은 그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7월 27일 수요일 6시 30분에는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해, 이거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증후군이라서 그 위장병 전문의 박주만 선생님이 한국어로 얘기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호주의 병원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일반인 허정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7월 달에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그 치매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가족에 치매 있다든가 뭐 당뇨 있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들이 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치매가 있으면은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든가 당뇨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컨트롤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헬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 닥터 예나가 보여주신 그 다이어트 플랜도요. 그걸 갖다가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당뇨도 똑같이 식단 하시면 좋으시고요. 비만증 있으셔도 거기 딱 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꼭 지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시 46분 정확하게 끝냈네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세요.